철저하게 구조에만 집중하고요. 극도로 단순화시켜서 뿌리는 딱 하나고 다시 동사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변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진행형에서 비동사는 뿌리고요. 뿌리가 아닌 동사가 다시 나올 때 변신을 한 거죠. 수동태 완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상 문법보다는 구조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영어 전공자들이 배우시는 구조론 그런 거창한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영어에서 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꼭 지키는 약속, 동사는 딱 하나를 써야 된다.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두 개도 안 되고 딱 하나를 쓴다라는 요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왠지 이 간단한 원칙만 잘 이용하면 문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지 않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장 5형식도 한 문장의 동사가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구조였던 거고요. 저희가 will, can 이렇게 알고 있는 조동사는 이게 뭘까? 과연 한 문장에 꼭 한 번만 들어가 있는 그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동사만으로는 문장이 완성되질 않습니다. 조동사는 동사의 조수다. 그래서 이름도 조동사. 본동사가 있어야지만 문장이 완성된다. 조동사하고 본동사가 짝꿍 개념입니다. 준동사라는 개념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옛날 문법책을 좀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실 텐데 요즘은 잘 안 쓰는 용어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문법 개념입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 세 개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하거든요.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에 준할 뿐 동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용어에 벌써 답이 있죠. 준동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요. 문장을 완성시키는 동사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만으로는 문장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따로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왠지 문법이 좀 간단하게 보일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동사는 딱 한 번만 쓴다는 원칙, 이 구조적인 원칙이 굉장히 잘 적용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가 문법을 배울 때 이거를 중요하게 여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거를 문법에 적용해 보면 금방 또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 여기서 어떤 것이 딱 한 번만 쓴 동사일까요? 비동사일까요? ing일까요? 전통 문법에서는 진행형 구조에서 비동사를 조동사라고 설명하고요. 현재 분사인 ing 부분을 본동사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보다는 의미론적으로 따져본 거죠. 의미가 별로 담기지 않은 비동사보다는 의미가 담기는 현재 분사 쪽을 본동사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혼동스럽죠. 조동사 다음엔 동사 원형을 쓴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되면 조동사의 개념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복잡하게 정의해야겠죠. 그리고 현재 분사 ing가 붙은 이것이 동사인가? 한 문장에 꼭 한 번만 쓰는 그 동사가 될 수 있는 건가? 현재 분사가 동사인가? 과거 분사도 동사고 부정사도 동사인가? 이렇듯 간단한 원칙으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도 한 문장에 동사는 딱 하나라는 이 간단한 원칙을 학생들에게 강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중요한 힌트인데 참 안타깝게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의미적인 건 잠시 접어두고요. 철저하게 영어 문장 구조에만 집중을 하되 그러기 위해서 동사라는 용어를 잠시 포기하고요. 대신 뿌리라는 용어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철저하게 구조에만 집중하고요. 극도로 단순화시켜서 뿌리는 딱 하나고 다시 동사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변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진행형에서 비동사는 뿌리고요. 뿌리가 아닌 동사가 다시 나올 때 변신을 한 거죠. 수동태 완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사 마찬가지예요. 뿌리 동사 나오고 다시 나온 동사는 변신을 한 거죠.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앞으로 저희가 구분해야 할 것은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조동사 will, can 같은 조동사는 절대로 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뒤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뿌리 동사고요. 반면에 비동사는 뿌리 동사가 될 수 있다. 비동사가 나오면 다시 동사 나올 때 반드시 변신해야 된다는 거죠. 한 문장에 뿌리는 하나고 다시 등장한 동사는 반드시 변신해야 된다. 뿌리 아니면 변신. 이렇게 단순화시켜 놓고 보면 저희가 단문, 하나의 문장이라고 배운 단문은 그 어떤 구조도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진행형 수동태 완료형 구조,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그 모든 구조들이 정확하게 뿌리와 변신이라는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